젤렌스키는 이미지 메이킹이 불과하고요. 역사 이래 최악의 지도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모금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돈이 우크라이나에 안 갑니다. 다 부정부패로 나가고요. 수백억 달러가 카리비아에 있는 유령 계좌로 흘러 들어간 걸 조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독재자고 네오나치와 협력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러시아계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제1야당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수를 투옥했습니다. 그가 가진 회사를 다 압수해버렸고요. 야당 성향의 TV 채널 3개를 폐쇄했습니다. 지도부가 서방의 이제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된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채를 받아준 것이 영란은행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국은 거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초반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빠른 패배를 예상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실을 전문가들 이야기한 게 잘못 전해졌는데요. 그 이야기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후에 전쟁을 오래 끌어서 이제 좀 무능하다 러시아군들이 이런 비난을 위해서 이제 서방에서 러시아가 한 말이라 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고요. 저 이야기는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이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전쟁하면 우크라이나에 3, 4일에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푸틴이 키예프까지 가는데 2주일이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버텼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초기에 마리우폴 이런 데를 보시면 그 마리우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거를 한 5월 달에 대부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에 끝이 나는데 한 석 달 만에 정말 대규모 공단, 우리 같으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그 시설에 전쟁을 하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소탕을 해버리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1년 지났는데 다 부쉈는데 아직까지 하마스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한 거죠. 그래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잘 싸운 겁니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도 받고 사기도 받고. 그런데 어쨌든 소모전을 택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희생을 줄이지 않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나토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쳐다보고 있는 러시아의 관점은 그 무기가 나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소모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 국면에서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끌어들이거든요.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텼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도 군사력이 막강했죠. 나토 국가에서 미국 빼고 터키 빼고 터키하고 비슷한 정도로 군사력이 셌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터키는 우수한 장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군사력도 크고요. 그 정도로 막강한 군대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방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USAID 폐쇄 비슷하게 하면서 서방 언론이 USAID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정보전을 지원해주고 내러티브전을 위해서 서방 주요 언론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이제 최근에 폭로가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전부 다 USAID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90% 예산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BBC 같은 데서도 USAID가 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 전쟁이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워페어, 그 내러티브전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하고 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국, 72정보국이죠. SBU라 그러는데 이 활동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지금도 러시아군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니까 그 자기 SNS 계정에 블로그를 가장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합니다. 그러면은 공작을 하면은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속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의 러시아군들이 이상한 정보가 오면 이게 SBU에서 한 건지 실제인지 이거 확인한다고 시간도 걸리고 이 정도로 정보전이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군 포로도 SBU의 작품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통신 기반망은 스타링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2년 전에 이미 전쟁 끝났을 겁니다. 그 백본 자체가 그 통신망 자체가 스타링크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타격하는 것들은 미국의 글로벌 C4ISR 망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긱스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도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데 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표적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단이 있어서 러시아군이 어떤 위치에 뭘 하고 있는지 태세 파악도 전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군 자체로 했다기보다 미국이 깔아놓은 미국과 나토를 통해서 깔아놓은 여러 가지
단순히 그 이네이블러 속에서, 우리가 이네이블러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몰고 이 밖에 내비게이션 켜고 나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 하나만 틀면 되지만 실제로는 GPS 위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성 정보를 받고 그 통신회사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에서 각 차량들로부터 받은 빅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비게이션 하나나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가지만은 거기에 깔려있는 네트워크나 정보 처리 장치는 엄청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 다시 지도 부어가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10화에서 정보망, 위성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호커, 뭐 온갖 탐지 수단과 전자전 수단과 그리고 공중에서 떠서 지상 표적에 이동하는 걸 잡아내는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 같은 MTI 그런 것들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몸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전투 능력이 뛰어나도 현대전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는 전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몸으로 싸우고 미국이 나머지 다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형편없는 군대를 러시아군이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미국이 싸우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잘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병사보다 우크라이나 군의 개개 병사의 능력은 더 나았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4단계 설명했는데 초기 전투력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쟁에서 차지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 언론에서는 젤렌스키가 상당히 지도를 갖춘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고요. 젤렌스키는 역사 이래 뭐 최악의 지도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마 가장 최악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튼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전쟁에 끌고 나가가지고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뭐 절반은 아니지만 뭐 절반 가까이 30~40%가 나라를 떠났고 100만 명 이상의 젊은 남성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를 이어갈 남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씨가 말랐습니다. 어째 보면 지금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18세에서 20세 남자까지도 이제 군에 지원하라고 하는데 지원하면 미화로 한 24,000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뭐 3,500만 원 이상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돈이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5,700불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4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군에 안 갑니다. 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저게 말로만 저렇게 하지 들어가면은 군에 내보내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패한 나라라는 걸 알죠. 사실 저렇게 만든 게 미국의 네오콘인데 이제 이걸 부추겨가지고 사실 보면 나라를 낫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빨치산들이 활동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있고 러시아계 빨치산이 있고 서로 돕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결국은 러시아계는 네오나치 정부가 러시아계를 탄압하니까 들고 일어났지. 이게 사실 러시아계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게 러시아 사용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유치원에 가면 러시아계 죽이는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나쁜 지도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믿는 것은 언론에서 젤렌스키 지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언론 보도 믿는 것은 북한의 세뇌와 같은 수준이죠. 우리나라에 가서도 뭐 돈을 뜯어갔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모금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돈이 우크라이나에 안 갑니다. 다 부정부패로 나가고요.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수백억 달러가 카리비아에 있는 유령 계좌로 흘러 들어간 걸 조사하고 있죠. 그 돈이 오면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이야기하면 지도를 이야기를 못하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독재자고 네오나치와 협력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죠.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잘 모르는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러시아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올 때 39살에 우크라이나 말을 배웠어요. 지금은 좀 하는데 우크라이나 말이 러시아 말 사투리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사람이 만들어진 인물이고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제1야당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수를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회사를 다 압수해버렸고요. 그리고 야당 성향의 TV 채널 3개를 폐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임 대통령 포로셴코한테도 제재를 가했죠. 자기한테 대항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투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법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독재자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유효하게 사용한 전술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싸우는 방법이 상당히 좀 모자랐어요. 군의 깊이가 좀 달랐는데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드론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실소 관계가 있는데요. 상당히 러시아가 앞서갔기도 하고 처음에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은 좋았습니다. 드론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드론이 계속 진화 중인데 앞으로 전쟁이 거의 드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하고요. 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계속 구사할 수 있는가 하니까 FPV 드론이나 드론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가내수구금 형태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제조하니까 러시아가 위치 파악을 못해서 생산 시설을 타격하지 못하고 타격했다 하더라도 또 뭐 금방 이전해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이 쉬워졌고 또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대형 드론도 생산이 좀 활발해져가지고 러시아의 본토에 있는 각종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능력이 출중해서 막아내고 있지만 방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리크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낼 수 있고 새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다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계속 피해는 발생하고 있고요. 드론은 이제 FPV 드론이나 그 FPV 드론에 이제 광섬유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드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통신을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하지 않고 이제 광섬유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끼리 협업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서는 러시아와 거의 마찬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한다. 러시아가 조금 앞서기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금방 따라오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앞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게릴라전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게릴라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숨을 데가 많아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뭐 지리산 이런 데 숨지 않습니까? 깊은 산에 숨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일부 군흥지가 있기는 하지만 광산 지역이나 이런 산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평지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힐 정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그 대신 정보전은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위장 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건 뭐 정보전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전개 방식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력에서 서방의 언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보 작전을 하려면 그걸 바로 서방 언론에서 나릅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말이 금방 퍼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들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뭐 그런 쪽에서 좀 유리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부가 서방의 이제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군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기보다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빠져나갔고 100만 명 이상이 전사했고 뭐 경제가 나라 상태가 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부의 원천도 천연자원이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러시아가 차지한 곳에 있고 나머지 농토죠. 그래서 현재 경제는 형편이 없고 외국의 지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채를 막 받아준 것이 영란은행이거든요. 그리고 블랙락을 비롯한 투자자들인데 벌써 작년부터 이제 만기 상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국은 거의 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돈 막 찍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한심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는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안보에 관심이 없고 특히 트럼프 정부는 돈으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바이든 행정부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게 국가를 운영해본 경륜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국가가 생긴 게 90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있었고 다른 나라에 편입돼가 있기는 있었죠. 폴란드에 들어가기도 하고 러시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10년 가량 이제 나라를 운영하면서 역사적인 소위 말해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면은 우리 같으면 명청 교체기에 뭐 있었다든지 임진왜란 때 뭘 했다든지 고려시대 때 뭘 했다든지 살수 대첩 어떻게 하든지 뭐 외교는 어떻게 풀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서 국가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알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서방에서 뭘 이야기해도 그냥 계속
속고 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렇게 막강한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맹이 아직 한 나라도 없거든요. 나토도 동맹이 아니고 미국도 동맹이 아니고 지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절차도 없으면서 그냥 야 휴전 하지 말고 지원해줄게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이런 조금 국가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은 국민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탈레반보다도 무능하죠. 어쨌든 뭔가 뺏고 얻어먹고 이런 건 알지만 국가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모르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국가를 경영하는 의식이 있었으면 서방 큰 손들에게 나라를 이제 통째로 넘겨주지 않았을 건데 이게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전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그게 뭐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비현실적인 최종 목표보다는 현재 정권을 교체해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네오나치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에 극한의 해를 미치고 있는데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갈아먹고 있는데 이제 극혐주의 이게 이제 나라 발전에 해가 되죠.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랑 우크라이나계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결혼도 하고 뭐 사돈 팔촌은 다 뭐 이렇게 서로 러시아계고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계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어째 보면 한 사촌, 팔촌 뭐 이 정도 뭐 친척 정도의 관계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죽이고 하니까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가 않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재력도 없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갈라지게 됐지만은 젊은 남자가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노동력을 전쟁터에 갈아 넣은 이 사람은 또 지도 책임 안 지고 그냥 연기만 하고 결국 도망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사람의 미래의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우크라이나 국가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걸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부패한 나라, 가난한 나라, 갈라진 나라, 생존 기반이 사라지고 악독한 인종 혐오주의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고 외부에서 안전 보장해준다 해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나라를 보존하기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